네, 안녕하세요. 상표법 입문 강의 55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금 변리사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 벌써 55회다 보니까 그 앞에서 많이들 좀 진도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꾸준히 들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든지 꾸준히 계속해서 시간을 내서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경험적으로 보면 무언가를 하든 간에 꾸준히 시간을 내서 그걸 한다면 항상 뭐 그걸 하는 사람한테는 뭐 어떤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좀 상표법 입문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상표법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입문 강의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잘 해두시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서 상표의 정의, 상표의 사용 이런 부분들을 요 앞에서 했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들여서 하는 게 등록 요건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지금 촬영할 때도 막 학원에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해서 요 등록 요건을 막 맞췄었거든요. 요게 등록 요건이 제일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무효 심판의 어떤 무효 사유하고도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 파트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 되면 우리가 상표권, 이제 리지스트레이션이라고 했죠. 효력과 침해, 그다음에 벌칙, 뭐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그다음 기본 이론을 배우시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저번 시간까지 해서 심판과 소송을 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테마 특강으로 제가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기본 강의를 16회를 보통 진행을 하고요. 근데 16회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워낙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 판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16회를 유료로 하고요. 그 다음에 테마 특강이라고 해서 우선 오프라인과 그런 걸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무료로 테마 특강을 10회짜리를 하게 됩니다. 테마 특강을. 그래서 여러 가지 독특한 상표라든지 지금 오늘 해드리는 해외 상표 마드리드는 원래 한 3시간, 4시간 정도 테마 특강으로 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테마 특강 10회는 여러 가지 법조문 정리 2시간, 뭐 판례 정리 3, 4시간, 그 다음에 특이한 상표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뭐 해외 상표 해서 총 10회를 무료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처음에는 누구든지 와서 들으실 수 있고요. 대신 이제 한번 영상이 촬영되면 기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요걸 이어서 요걸 추가로 들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상표법이 16회 비용으로 26회에 해당하는 진도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16회만으로는 정말 부족하고요. 그냥 그거는 대강대강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비용도 아낄 겸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저도 이제 수험생활을 해봤었고 오래전에 그래서 16회 비용만으로 26회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10회는 무료입니다. 동영상으로 들으신 분들은 26회가 묶어서 영상 촬영이 되고요. 오프라인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16회 듣고 테마 특강을 무료로 들으시거나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테마 특강을 동영상이 촬영되면 그걸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 이후에 그냥 테마 특강만 들으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유료로 전환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필요한 부분만 들으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하니까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해외 상표 마드리드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외 상표라는 거는 국내에만 상표 등록 받는 게 아니라 해외에다 상표 등록을 받기도 하고요. 반대로 해외에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고객들이 우리나라 상표 등록을 받고 싶어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이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이렇게 많이들 하죠. 화장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국 시장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상표 등록 받는 방법이 이제 시험 문제에 있다면 그걸 공부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원래 해외 상표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원인 여기 한국이죠. 한국에서 저 같은 변리사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각국의 대리인한테 연락을 해서 이게 뭐 미국이다, 중국이다, 일본이다 그러면 각국의 대리인이 있습니다. 변리사들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연락을 해서요. 이런 식으로 상표를 여러분들이 의뢰를 주시면 우리가 이제 고객이 의뢰를 했을 때 이렇게 각 나라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근데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건데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마드리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또는 마드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특허법에서는 PCT, 그 다음에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헤이그라는 제도가 있는데 상표법에는 마드리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마드리드를 잘 해두시면 디자인의 그 헤이그는 그 차이 나는 부분이 조금 많지 않거든요. 그 몇 개 부분만 정리해 두시면 헤이그도 되게 쉽습니다.
물론 이제 뭐 사진이나 도면을 한다든지 뭐 이런 특이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아주 단순한 절차고요. 기본적인 법리적인 걸 보려면 근데 결국엔 마드리드도 이제 절차입니다. 절차. 그렇기 때문에 1차에서는 매년 나오고요. 2차에서는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드리드라는 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시스템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전산상으로 하게 되는데, 자, 한국 특허청, 이제 해외로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시험 보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해외로 하는 부분 위주로 하게 됩니다. 또 시험 문제 지문도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만 다루게 됩니다. 그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한국 특허청이 있고요. 와이포 국제사무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네이버에 와이포라고 치시면 국제사무국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마드리드, 헤이그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뭐 다 영어로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를 통해서 하는데 각국에 나중에 전산으로 다 전달이 돼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용이 좀 저렴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인데 그런 걸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요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까 여기서 왼쪽에서 얘기를 할 때 제가 대리인이 있다고 했죠. 이쪽에 각각에. 그렇죠? 근데 마드리드를 할 땐 거절 이유만 없다면 대리인을 쓸 일이 없습니다. 해외 대리인을 저한테 뭐 저희한테만 연결해서 국내 대리인만 쓰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마드리드라는 거다. 그 시스템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공부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마드리드라는 크게 전반적으로 마드리드 의정서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약을 맺은 것 같은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2001년도부터 도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자, 한국에서 뭐 삼성이든 뭐 해외 상표 등록 받을 때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마드리드를 하게 됩니다. 많으면은 뭐 100 몇십 개국을 한 번에 할 수도 있는데 본국관청이 우리나라가 됩니다. 이때는. 그 다음에 와이포를 거쳐서 외국을 지정을 합니다. 그럼 그때 외국의 지정관청이 되는 겁니다. 만약 미국이면 미국 해서 이게 지정관청. 뭐 유럽이면 유럽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변리사가 되면 아셔야 되지만 시험 볼 땐 여기가 나오지 않고요. 우선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본국관청으로 할 때 규정이 있습니다. 상표법상. 그게 167조부터 179조가 있는데 되게 단순한 거 하나만 외워두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루트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뭐 미국의 코카콜라가 뭐 우리나라에 상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 나라에 예를 들면 미국이었다 그러면 미국이 본국관청이 됩니다. 그럼 미국의 본국관청을 거쳐서 와이포를 거쳐서 우리나라를 지정했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들어와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요 부분. 심사라는 180조부터 204조까지 요 부분이 시험의 80, 90%는 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독특한 규정들이 조금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심사를 할 때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여러 가지 심사, 그다음에 등록 요건, 절차, 심판 같은 걸 배웠는데 특유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당연히 그게 180조부터 208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 이루어지는 게 시험에 나오고요.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드리드 의정서라고 해서 와이포 자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 그런 것들도 있는데, 요게 이제 2차 시험에 오래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시험엔 마드리드가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요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 요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해외로 하는 절차 중에 마드리드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해외로 나가는 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죄송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지정해서 들어왔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나중에 기본 강의 때 자세하게 테마특 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55회 해외 상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56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입문 강의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